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치러지는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번 투표는 꼭 참여하셔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더욱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특히나 평택을 지역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분위기와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김용남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조국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건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봐도 늦지 않고요. 오늘은 이거보다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을 중심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건 이제는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켜버렸잖아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대부분이 그럼 대체 선거 이후에 어떤 정치인을 밀어줘야 하는 거지? 하도 많이 속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간단합니다. 선당 후사, 그리고 누가 당원들을 가장 앞에 두고 의리 있는 정치를 하느냐, 이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쁜 사례부터 볼까요? 평택을 후보자 토론회가 너무 정쟁화에만 초점을 두고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장면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제가 이번에 저의 6번째 선거입니다. 사실은 뭐 한 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낙선했는데요. 선거 이후에 상대 후보님들하고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학규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차담도 나누고 건강과 관련한 안부도 묻고, 김영진 의원님하고는 제가 2번 다 졌습니다만 뭐 소주도 한잔하고 제가 형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선거 이후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네거티브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왜 눈여겨봤냐? 간단합니다.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거든요. 우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힘 출신 정치인이 왜 민주당에서 성공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가장 가깝게 예정되어 있던 사건하고 연결짓자면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지방선거 직후에 있을 조국혁신당 합당을 엄청나게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정쟁으로 가져갈 거라는 걸 미리 예고해주는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이건 합당 국면이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민주당 지지층은 70% 이상이 합당에 찬성하고 양당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는 걸 2명의 민정수석이 확인을 해줬음에도 이들은 뉴 이재명을 외치면서 반 이재명 노선을 대놓고 탈 거라는 거죠. 이미 그 작업은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영향력이 워낙 없어서 그렇지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 중에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스피커가 누구다? 저는 신인규가 그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굳이 이쪽 방송은 틀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김용남 후보가 평택 선거에서 저는 승리할 걸로 본다. 이기면 정청래 대표의 공 없다. 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잖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할지 뻔히 보이시죠? 이거랑 연결되는 게 차명 대부업 논란에 대한 전망인데, 김용남 후보 발언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생기면 대국민 사과라도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법적인 문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하는 영역이라 해도 자진 사퇴를 하거나 대국민 사과라도 한다는 거죠. 조수진 변호사랑 최강욱 전 의원이 대표적인데, 그럼 도대체 왜 사퇴는 물론이고 대국민 사과조차 안 하는 거냐? 이건 의외로 김규현 변호사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농업법인이 1호라는 농업법인이 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건 외부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걸 공개해 달라는 거야.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쟁점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물론 이제 헐. 아니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일단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약간 종편에 나와 있는 건가? 예,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뭐 있는데, 총구는 밖으로라는 기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게 아까 뭐 김용남 후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뭔가 검증을 빡세게 하면 저는 이게 진영적으로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는 민주당 방송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왜 김용남 후보가 대국민 사과조차 안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이 문제를 반성과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TV조선의 공작이다. TV조선과 조국이 손잡고 김용남을 담그려 하는 거다.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이 모양이니 대국민 사과를 바라는 것부터 욕심이라는 거죠. 일단 차명 대부업 논란의 핵심은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걸 봐주시면 되고,
되고요. 그럼 도대체 왜 국힘 출신이거나 내란 이후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원들의 지지를 못 얻는 거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정치하기 어려운 정당이거든요. 재래식 언론들이 들이미는 잣대는 이중적인데 그런 와중에 당원들은 또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이런 건지만 이해해도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를 할 수 있는데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이걸 모르거나 알고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좋은 사례를 보면 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이광재 하남갑 후보가 가장 눈에 띄었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이 되려면 일을 잘해야 하는 건 기본값이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의리도 기본값이 되어야 하는 정당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더 큰 권력을 욕심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대선까지 꿈꾸는 정치인이 늘어나면 그건 또 그거대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의리가 없으면 가차없이 내치는 게 민주당 당원들이라는 거죠. 의외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정청래 대표입니다. 우리가 워낙 얼굴도 자주 봐서 익숙하고 방송에 나오면 유머도 많아서 친근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민주당에서 선당 후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치인을 꼽으라 하면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를 떠올립니다. 10년 전에 정청래 의원이 부당하게 컷오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린 뒤로 당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뛰었던 게 정청래 의원이고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서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체포 동의안 당시 사실상 문제를 모두 수습했던 것도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건 김어준 공장장의 발언을 들으시면 정리가 잘 돼서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정청래 대표한테는 단심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의리하고 좀 다른데 문재인 대표 때도 이재명 대표 때도 다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자기가 나의 대표로 인정한 사람들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충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거는 되게 드문 일이에요. 정치인은 다 자기 예산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 내가 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고 다 계산이 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한테는 그 계산을 넘어서는 이 단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대표.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같이 가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 동의안 통과됐을 때 나중에는 이제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컷오프 죄다 됐고 아니면 탈당했던 의원들 그 의원들이 대거 당에 남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연일 언론에 나가서 이재명이 있는 한 정권 교체 안 된다고 인터뷰 막 할 때 그때인데 근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단 말이야. 충격이었지. 당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날 밤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하게 만들거든요. 원래 원내대표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원내대표는. 근데 박강원 원내대표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사퇴하시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여태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에요. 이게 정치인이 사퇴 결단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사퇴할 테니까 당신도 사퇴하시오. 근데 박강원 대표 사퇴하시오. 나는 사퇴 안 합니다. 그날 밤에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안 했잖아요. 다음 날은 사퇴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수습이 안 돼요.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사퇴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나흘 만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까지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흐트름 없이 수습했던 그때 그 행동이 저는 정청래 개인 정치사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과 결단이 그런 단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심은 아무한테나 없는 거다. 정치는 많이 봤거든요. 이래서 오늘날에도 민주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대접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 오랫동안 호감형으로 남아있는 정치인이나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분들은 이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 역사를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힘당에서 넘어왔거나 당적을 7번이나 옮겨 다녔거나 내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확실히 높아 보이니까 갑자기 민주당
민주당에서 정치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이미 다른 곳에 신경이 가 있으니 당연하죠. 이미 지방선거에서 선당 후사와 의리를 가장 잘 보여준 건 박주민 의원과 이광재 하남갑 후보라고 봅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누구처럼 술 마시고 민주당 후보를 윤석열에 빗대고 그러지 않고요. 오뚝 유세단을 이끄는 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게 뭐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모아서 민주당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경선에서 탈락한 건 굉장히 아픈 것도 사실인데 민주당 전체를 위한 선거 유세단을 만들어서 이걸 이끌었다는 거죠. 박주민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하자마자 내놓은 입장문도 감명 깊었습니다. 깔끔하게 승복하는 것과 동시에 정원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냈었거든요.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선거 끝나면 좋게 지내기 힘들겠다는 말을 뒤집을 만한 발언도 했습니다. 어제 영상인데요. 이것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선거 과정이 과열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 이 과정이 또 잘 관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과열 양상이 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상황이라서 좀 약간 답답한데 예. 이제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또 정치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선거가 맞죠. 끝나면 또 다른 정치가 시작됩니다. 명언이네요. 예, 그 예.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조정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광재 후보도 민주당 당원들이 똑똑히 기억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잊으셔서 그렇지 원래 평택을에는 이광재 후보가 출마할 뻔했었죠. 그런데 당에서 권유가 있었는데 거절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거절했었는지 밝혔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택이 안 되고 이제 하남으로 이제 턴을 한 건데 평택을 갈 수 없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광재 개인적으로 혹은 정치인 이광재는 왜 평택을 마다했던 것에 대해서 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을에 결국은 이게 결국 조국 후보가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 요청을 받았는데 어쨌든 조국 후보가 검찰 개혁에 노력한 게 맞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정권 재창출에도 함께 노력을 했고 네. 또 민주당과는 반대도 있었지만 합당 논의가 있었던 대상자이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번에 어쨌든 민주계열 정당의 개혁 세력이 연대해 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출마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건 제가 정치적인 이해, 그러니까 여론조사해 보니까 제가 많이 앞선다. 네. 그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조국 교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네. 출마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이광재 후보는 평택을에 이미 조국 후보가 출마한 상태고 본인이 여기에 출마하게 되면 내란 때 함께 싸우고 이재명 대통령을 함께 만든 동지와 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마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느끼고 반성한다면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알려하지도 않는다면 민주당에서 정치하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의 수장이 누구죠? 그 윗선은 이미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플레이어 중에선 이현주잖아요. 이현주는 이 실패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당정만 7번을 옮겨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끄는 집단에서 활동을 하고 그 집단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거판까지 뒤흔들고 대놓고 당대표를 비난하면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해당 행위까지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정치 역량과 정무 감각이 하찮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도 시작된 만큼 그 이후에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을 해봤고요. 지방선거가 끝난 뒤부터 세세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민주당 쪽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보도가 줄줄이 나왔죠. 이 현상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투표장에 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리 있는 정치인들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고요. 검찰개혁과 전당대회 그리고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되는 게 이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